자, 뭐 좀 어렵지만 뭐 그냥 배웠다는 것만 하고 그렇게 가세요. 토요일 날 그 기출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그것도 암기돼요. 문제가 있어야 되지. 자, 거기 일단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물건으로 갑니다. 요거는 권리. 자, 권리는 이제 손가락 왼쪽 손가락 5개입니다. 전일수 제저. 시험은 뭐뭐 하면 나온다? 3번 수일. 우리 아니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일 수이 있었잖아요. 그죠? 수일은 이제 대해손 삼각형 할 수 있다. 선임함. 그 다음에 제한물건의 제한은 저당권 빠지고 제한물건의 제한은 해손. 아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답도 이거나 이게 거의 많이 납니다. 만약에 10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한 8문제 나오고 나머지에서 한두 문제 나와요. 거의. 왜? 판례가 제일 많으니까. 물건 하자로 갑니다. 물건은 두 개로 나눕니다. 딱 특정물 된 거. 딱 요 물건이라고 딱 특정물. 가옥이 하자가 있다. 그럼 무조건 특정물입니다. 내가 가옥을 팔았는데 비가 줄줄 새는 가옥을 넘겨줬다. 나쁜 놈이죠? 또는 무조건 선의 앤더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물건 하자는. 자, 이 물건에 1월 1일 날 계약할 때 하자가 있다는 걸 몰라야 돼.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죠. 선의 무과실 매수인에게만 자, 해제권하고 손배권을 줍니다. 자, 해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고 목적 달성이 가능하면 경미한테는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돼. 이거는 안 날로부터 짧아 6개월입니다. 이쪽은 뭐였죠? 1년인데 물건 하자는 6개월이 안 날로부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딱 불특정물. 불특정물은 특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종류물, 동일 종류가 많은 물건입니다. 종류물. 대표적인가 자동차가 나오죠. 자동차는 동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랜저 승용차를 샀는데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새 차 나오면 한두 달 걸리죠. 그죠? 한 2월 1일 날 차가 딱 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요거는 선의 앤더 무과실에게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바꿔달라. 리콜해달라는 리콜은 다른 걸 바꿔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야 그래. 완전한 물로 바꿔달라. 자, 그러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에게 권리 5개 중에서 2개 내지 3개를 인정하는 거죠. 보세요. 해제권. 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손해배상은 경미한 1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일부 해제가 대금 감액 청구권. 대신 갚아준 돈 출제액 상환 청구권. 다른 걸 바꿔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권. 요거 5개 중에서 2개나 3개를 인정하는 거죠. 이건 외우기 더 쉽죠. 그죠? 특정물은 뭐야? 해제 손해배상. 불특정물은 해손 또는 리콜 완전물 거부 청구권입니다. 안 날로부터 6개월. 요거부터 문제예요. 자, 오른손 2개입니다. 특정물은 2개. 뭐죠? 해손. 불특정물은 해손 또는 바꿔달라. 리콜 완전물 거부 청구권. 안 날로부터 6개월. 더 쉽죠? 자, 그러면 교재 와보세요. 497페이지. 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요건에서 기억.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것입니다. A. 목적물은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 매매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에 줄 것에 매수인은 뭐죠? 선의 앤더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요? 선의 앤더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자, 내용이 1. 특정물 매매. 자, 건물 생각하면 건물. A. 건물의 매매 목적을 달성 없는 때는 매수인은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B. 그러나 하자가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경우. 예컨대 승용차 유리창이 살짝 금이 갔다. 이런 경우는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이 불특정물 매매. 불특정물은 같은 말 종류물 딱 땡땡 특정 후에 2월 1일 날 특정 후에 매도인에게 특정물과 같은 담보 책임물 또는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도 있다. 선택입니다. 해제하고 손해배상 또는 완전물 거부 청구할 수도 있다. 3. 제척기간 하자를 발견한 때 이퀄 안날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다음 그 5번 관련 조문에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일단 조심할게요. 자, 경매에서는 조심해야 돼. 경매에서는 요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내가 경매로 경락받았는데 집에 비가 줄줄줄줄 새더라. 담보 책임 없습니다. 권리하자만 성립합니다. 경매에서는. 자, 거기 갑니다.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제1항 경매의 경우에 경락인은 전 8조 규정이 권리 담보 책임입니다. 권리 담보 책임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제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되는 거죠. 채무자 갑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건에서 동그라미 니은 조심하고 출근 나간다. 권리 결함의 경우만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권리 담보 책임만 경매에서는 인정되고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추궁하지 못합니다. 이걸 외워야 돼요. 권리 담보 책임은 경매에서도 책임집니다. 그러나 물건 하자에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교재 한번 와보세요. 아니, 조문 한번 와보세요. 조문이 조금 어렵게 돼 있지만 580조 와보세요. 580조 담보 책임은 교과서가 조금 안 좋게 돼 있네요. 자, 580조 찾았어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여기 특정물, 불특정물 제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 이 특정물이야. 특정물의 하자가 있는 데는 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것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해손이 있다. 그러나 주로 나간다. 매수인이 하자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않다니까 매수인은 반대 해석해야죠. 선이 무과실해야 한다. 그리고 제3항 줄겠죠. 전항 즉 물건 하자 담보 책임 규정은 경매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경매에서는 권리 담보 책임만 성립하고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경매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581조가 종류매매 같은 말 불특정물 매매. 제1항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거래인자 성용차로 지정한 경우 그 후 나중에 딱 특정된 거래인자 성용차에 하자가 있는 때는 전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해제권, 손배권이 있다. 해제 더하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 즉 종류매매의 경우 매수인 을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아니하고 선택적으로 하자 없는 물건 같은 말 완전물 리콜을 청구할 수 있다. 58이죠. 안나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578조 제목 뭐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경매와 매도인 담보 책임. 제1항 경매의 경우 경락 전 8조가 바로 권리 담보 책임 규정에 의해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578조. 경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경매는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경매에서는 무슨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성립 안 해요. 여러분 경락 받을 때는 반드시 이 물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 하자 담보 책임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요거는 경매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내가 딱 경락을 받았는데 보니까 채무자께 아니고 남의 권리를 경락받았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럴 때는 선악불문하고 해제하고 선이라면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줄줄줄줄줄 새는 건물을 경락받았다. 해제하는 손배 청구할 있다 없다? 없다. 경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보 책임도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그러면 면책 특약 584조 보세요. 584조 조문집. 담보 책임은 원칙은 면책 특약이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못하는 거. 자, 매도인이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하면 원칙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자 줄로 나가죠.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건 담보 책임 져야죠.
매도인이 알았으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았다든지 고지하지 않은 사실 및 제3자이지 알고 권리를 설정하거나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으니까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와보세요. 499번. 요 문제를 보면 담보 책임이 갑니다. 자, 왼쪽 손가락 펴보세요. 손가락이 3번, 4번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주일 동안 손 씻지 마세요. 집에 반창으로 붙이고 다녀. 반창으로. 실로 이렇게 가지고 다녀. 오케이. 몇 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3번, 4번입니다. 중지 약지. 이거는 선일 때 대해손, 큰 손가락 대손해. 이거는 해손이죠. 대가 없어요. 1번은 전부 해제, 일부 대금감액, 저전가 출해손 이렇게 됩니다. 아기도 할 수 있는 거야. 1번 해제, 2번 대금감액 청구, 5번 해손, 출. 5개는 아기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제척기간 없는 게 몇 번? 제일 큰형 1번하고 막내 1호는 제척기간 없다. 나머지는 1년. 이쪽은 안날로부터 6개월 반이죠. 애우기는 뭐가 쉬워? 물건이 쉽죠? 물건부터 먼저 애우죠. 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불특정물은 해제 손해배상 또는 리콜, 완전물 거부청구권. 단 조건은 매수인은 뭐가 된다? 선의 앤더 무과실해야 돼. 선의 앤더 무과실. 이쪽에서는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잖아. 선의라면 해손 다 할 수 있죠. 이는 무과실이 아니고 이쪽은 선의 앤더 무과실이 돼야 돼. 자, 왜 그래요? 자, 물건 하자를 발견하기가 쉬워요? 권리 하자가 발견하기 쉬워요? 물건 하자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선의 무과실까지. 자, 확인 문제 가시죠. 갑이 1만 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1만 제곱미터입니다. 1번 토지 전. 자, 누가 매도인이에요? 누가 매도인이죠? 한자를 못 읽어요? 국어를 못 읽어요? 갑이 1만 제곱미터 을에게 매도했네요. 누가 매도인이야?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네요. 그럼 갑, 을이 아닌 엉뚱한 사람 나오면 타인의 권리 매매 되겠죠? 1번은 뭐야? 전부 타인이고 2번은 일부 타인이야. 3번, 4번, 5번은 매도인 소유물을 팔은 거예요. 가자. 1번 토지 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뭐야? 그럼 몇 번이죠? 1번이네요. 1번일 때는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기의 을도 아기도 뭐를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죠. 있다. 1번 담보 책임이네요. 1번 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의 소유이고 자 2000제곱미터가 병의 거니까 전부의 일부야? 일부 병의 거네요.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기인 을은 아기도 뭐 할 수 있죠? 2번이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시험도 쉽게 냈네. 1번은 1번 담보 책임, 2번은 2번 담보 책임.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당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네요. 몇 제곱미터 부족해요? 2000제곱미터 부족하네요. 3번이네.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아기의 을은 아무것도 없네요. 선의만 있죠. 아기의 을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담보 책임이잖아. 3번은 삼각형. 4번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 지상권이 뭐죠? 제한물권이네요. 4번이네. 지상권은 제한물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4번이니까 선의만 해제할 수 있죠. 아기는 해제할 수가 없다. 답은 5번이네. 5번 토지 위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네요. 5번 선악불문하고 선악 다 하죠. 그 을이 토지 소유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면 아기의 을도 계약 해제하고 뭐 할 수 있죠?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답은 5번 이거네요.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쉽게 출제돼. 조금만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데 자, 다음 시간 갑니다. 계약부터 가장 어려웠던 담보 책임이 끝났습니다. 조문 33개인데 매매가 33개 중에 이게 15개 조문이에요. 사실 매매의 반이 담보 책임입니다. 자, 3번 가죠. 매수인 의무 쉬운 거. 1.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입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라고 그랬죠. 기한이는 때는 상대방 의무이행도 동일기한으로 추정한다. 이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은 보통은
채권자의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거 원칙인데 잘라주고,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3번에 대금 이자 조심하고, 이자. 매도인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목적물에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돼. 언제부터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우측으로 갑니다. 3번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죠. 이걸 위반하면 뭐가 되죠?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매매를 마치고, 그 다음에 환매, 옆에 환매도 종된 계약입니다. 종된 계약이고, 동시가 포인트입니다. 동시. 자, 갑이 을에게 이 집을 팔고 1억에 팔았다. 그리고 매수인이 들어가는 비용이, 매매 비용이 한 5% 들어갔다고 하죠. 취등록세 4%하고 또 한 1%, 5%. 이게 나중에 환매 대금이 됩니다. 만약에 환매 대금 특약을 했다면, 대금 특약을 뭐 1억 5천원을 했다. 이게 우선하지만 특약이 없으면 이게 대금이 되죠. 자, 매매 계약과 도로 사오겠다. 환매 특약. 환매권이 형성권이죠.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니까 등기 신청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은 동시 등기 신청해야 하죠. 동시 신청하니까 환매 특약은 부기 등기 할 수밖에 없죠. 부기 등기. 주등기는 한 개니까. 자,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을 동시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은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적죠. 환매 특약부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하고 이제 환매 특약 같이 해줘야 되니까 2의 1 환매 특약. 환매권자 갑. 항상 환매권자하고 매도인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매권은 최대 부동산 5년 넘을 수 없죠. 5년 내에 환매한다. 그럼 도로 사오는 거죠. 요 돈을 주고. 특약이 있다면 대금 이걸 줘야죠. 도로 사온다. 도로 사오면 다시 이제 이전 등기 해오죠. 여기다가 이제 3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환매는 목적 달성이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되죠. 자, 갑니다. 590조 환매의. 그리고 환매는 이게 사실 돈 빌리는 수단이에요. 이 사람이 채무자고 채권자입니다. 사채업자한테 가서 야, 돈 내가 1억만 좀 빌려달라. 담보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 돈 갚고 다시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매도 담보 수단이에요. 형식은 매매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실질은 담보예요. 채권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변칙 담보를 쓰고 있는 매도 담보. 자, 갑니다. 590조. 그래서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등기담법 청산해야 돼. 3단계 절차. 자, 590조 제1항.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 보유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1억이라 놓고 1억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5% 정도를 반환하고 목적물 도로 사올 수가 있다. 환매는 도로 사오는 게 환매입니다. 제2항. 전항의 환매 대금에 관해서는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약정이 없으면 매매 대금과 비용이죠. 제3항. 전두항. 그러니까 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약이 없으면 이를 퉁친 걸로 상계한 걸로 same 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본답니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법에서는 본다와 추정한다를 살짝 잘 바꾸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1. 환매의입이죠. 1번에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환매권을 일정 기간 행사 출근나간다. 매매계약 도로 사오자가 빠져요.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오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실질적으로는 채권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채권 담보 기능이다. 고로 가담법이 적용돼야 돼요.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매도 담보이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 장 같이.
가로 열고 3번의 환매의 요건에서는 2번의 동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3번의 대금의 동의서는 지워버리고 환매 대금으로 바꿉니다.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으면 최초 매매 대금 1억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5%를 반환하고 도로 사올 수 있다. 4번 환매기간 외워야 됩니다. 부동산은 몇 년을 못 넣는다?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가 이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정한 때는 이 기간으로 단축을 합니다. 자, 환매기간을 딱 한 번 정하면 다시 연장 못합니다. 연장하지 못한다. 등기도 동시 신청이니까 부기등기합니다.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할 수 있다. 형식은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한 때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오른쪽 4. 환매 실행은 도로 사온다. 자, 594조 보죠. 환매 실행. 제1항 594. 제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는다. 상실합니다. 자, 1번 행사 방법에서는 자, 동그라미 2번 환매 의사 표시는 환매권자가 의무자에게 해야 됩니다.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 표시죠. 자, 환매 요건은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매수인은 이제 목적물을 반환하고 매도인은 환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과실하고 이자는 뭐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상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를 마칩니다. 뭐가 남았어요? 교환하고 임대차. 오늘 교환까지만 가겠습니다. 다음 제5절에 교환 갑니다. 자, 교환은 자, 아까 매매는 자, 재산권 하고요. 갑은 재산권 이전 의무. 을은 대금, 돈 주는 거죠? 대금, 지금. 그러니까 재산권과 돈하고 바꾸는 계약입니다. 매매는. 근데 교환은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권과 재산권을 합치야죠. 금전 이외의 재산권 이전음과 합치돼야 돼요. 그것만 차이야.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교환은 당사 쌍방이 갑과 을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 있다. 재산권입니다. 금전이 아니어야 돼요. 이 성질은 1. 쌍유납불 계약입니다. 매매하고 똑같죠. 다음에 2번이 바로 위험부담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읽어볼까요?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 갑의 건물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되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네요. 당사자는 상대방의 반대급부 청구할 수 없다. 하고 3번 판례를 자주 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에 심표 다음 줄고 나간다. 일방 당사자가 찾았어요.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숨겨서 상대방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또는 혹은 허위로 시가라고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아니야.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 불법행위가 아니다.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판례는 자주 나옵니다. 시가를 묵비하거나 약간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알리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사기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프랜카드 보면 뭐 평당 900만 원대 그럼 900만 원 아니죠? 999만 원이죠? 그 사기 아니다. 그런 거예요. 2번 성립은 1. 의사의 합치. 뭐하고 합치야? 교환은 쌍방 갑과 을이 금전위의 재산권 이전을 약정함으로 성립합니다. 다음 보충금 특약하죠. 보충금. 자, 이거죠. 갑은 여기 한 5억짜리예요. 땅은 한 4억짜리다. 그럼 누가 교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예? 누가 안 하겠어요? 갑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이 5억짜리 4억 받으니까.
갑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을이 이제 요 땅 4억짜리에다가 돈으로, 금전으로 1억 보충해 주면 되겠죠? 보충금 특약. 그러면 서로 교환한단 말이에요. 이 보충금은 돈이, 요때는 매매대금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둘 다 돈 10은 안 들어가는 거. 요거는 보충해서 돈이 약간 들어가요. 요 두 가지만 매매하고 달라요. 나머지는 다 매매 규정 33개 조문을 그대로 준용해 주면 돼요. 교환도 담보 책임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담보 책임 만들어보죠. 갑이 이게 이제 50평, 요 땅이 1000평입니다. 1000평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갑이 넘겨줬어요.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땅 넘겨줬습니다. 근데 갑이 농사 짓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평수가 작은 것 같아요. 나중에 청약해 보니까 900평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을이 몇 번 담보 책임지죠? 몇 번 담보 책임? 또 까먹었어? 그러잖아요. 수량 부족. 3번이니까 뭐야? 선의일 때 이 사람이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50평인데 나의 청약 40평밖에 안 되더라. 몇 번 담보 책임? 3번 담보 책임. 3번이 가장 많아요. 답에서. 그게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자, 효력 내려옵니다. 일반적 효력. 자, 교환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규정이 준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물건 넘기는 게 누구니까? 매도인이니까. 매수인은 담보 책임이 아니야. 매도인만 지는 거야. 근데 교환은 둘 다 진단 말이야. 왜? 둘 다 물건을 넘기니까. 이 물건이 잘못되면 갑이 담보 책임지고 이 물건이 잘못되면 을이 담보 책임입니다. 그건 좀 달라요. 양 당사자 말 나오죠. 따라서 양 당사자 갑과 을 둘 다 담보 책임을 부담을 한다. 그 점이고 또 교환은 쌍무니까 당연히 동시행환경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2번 보충금. 요것만 매매가 다르죠. 보충금 특약이 있으면 그 금전에 대해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배가리 열고 597조라고 적고 597조. 자, 3번 한번 슬쩍 볼까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성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몇 번 담보 책임이야? 3번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 이런 경우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3번 담보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주장 못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은 전부이죠. 전부. 따라서 계약 체결상 과실은 전부 원시적 불능의 경우만 문제된다. 이때는 3번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 조심해야 돼. 수량이 일부 부족하다. 몇 번 담보 책임? 3번 담보 책임입니다. 전부 원시적 불능은 뭐죠? 계약 체결상 과실이고 구별 잘해야 됩니다. 총칙에서 또 배워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저 뒤에 담보 책임 문제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담보 책임이 0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찾았어요. 권리의 하자 담보 책임. 그 5개 적어봐. 순서대로 뭐죠? 전일수 제저. 전일수 제저. 1번이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 전타. 2번이 일부 타인의 권리 일타.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수일 수량 부족 일부일실. 4번이 제한 물건에 의한 제한. 5번이 저당권 전세권 행사. 쉽게 해서 경매 실행입니다. 여기서 재책기간 없는 게 몇 번 몇 번? 1번 5번. 자, 악의도 인정되는 게 1번에 전부 해제권, 2번이 일부 대금감액 청구, 5번에 저전에서는 출해손, 악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선입니다. 자, 가보죠. 1번.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때 한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저당권이 빠져야 됩니다. 저당권은 행사가 돼야 돼.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이 빠지고 그냥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에 제한되어 있을 경우는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 한해서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해설서가 틀렸어요. 뭐가 빠져야 돼? 저당권이 빠져야 돼요. 저당권 행사되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
1번은 재산권이 빠져야 되겠고, 여기에 4번 담보책임입니다. 1번은.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몇 번이죠? 2번이니까 뭐죠? 악의 매수인도 할 수 있는 게 뭐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2번이죠. 3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몇 번이죠? 1번이네. 매수인이 계약 해제권과 손배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1번이니까 제척기간 적용이 없다. 4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몇 번이죠? 1번이니까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답 나왔네요. 무조건 손해배상은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선의인 때만 할 수 있다. 5번만 악의도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1번이에요. 2번이네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좀 오타하는 선이라고 들어가야죠. 선의 매수인. 선의가 빠졌네요. 선의 매수인의 경우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선의가 빠져서 틀렸어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겠고, 교환을 잠깐 한번 볼까요? 14번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 가보죠. 교환에서 틀린 거. 조금 전에 했던 거네. 1.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1방의 건물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책임 없는 사유죠? 위험부담이네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 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있다가 없다. 답 나왔네요. 1. 위험부담이죠. 답이 1번 나왔고, 2번 교환 목적물의 가액의 시가보다 조금 전에 봤던 판례죠. 다소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의사결정에 불법적 가능한 걸 볼 수 없으므로 이보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3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1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건저당의 피담보 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 전 넘기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를 도과했네요. 그럼 동시행이네요. 양 채무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자, 4번 교환계약 당사자 1방이 양도한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및 미달한 경우. 일부야 전부야? 미달 그러면 일부죠. 3번 담보책임이네요. 3번 담보책임.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3번 담보책임을 주장해야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확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전부 불능일 때고 일부 불능은 3번 담보책임. 정확해요. 5번 재산권이 아닌 노무 제공이나 일의 완성 등은 교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 제공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이 되겠고 일의 완성은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 교환은 재산권 이전 계약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임대차는 다음 주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